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송치경 연구사입니다. 사실 참 입시가 어렵습니다. 입시가 참 어렵고, 참 뭐가 정답일까? 참 고민이고, 저도 사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진학 장학사를 하고 있지만, 저도 고3을 지냈고, 그리고 또 저의 아이들이 6학년, 4학년이기 때문에, 과연 저도 학부모로서 과연 제 대학 입시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교사가 되기 전에 저는 이제 일반 회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생활, 저의 진로가 사실은 고3 때 정했던 저의 진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회사 생활도 하고 그 다음에 교사도 하다가 다음 또 이렇게 진학장학사에 또 도전을 하기도 하고 참 인생에서 참 그런 선택의 순간들이 있는데 고3 때 했었던 그 저의 선택대로 이렇게 흘러오진 않았다라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제가 진학 강의를 하면서 인생에서 3가지 선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대학에 대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대학에 대한 선택을 하게 되고 자, 두 번째 선택은 직장에 대한 선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선택은 결혼에 대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3가지를 다 끝냈는데 뭐가 제일 중요한 선택인 것 같은가요? 대학, 직장, 결혼. 네. 네, 저도 결혼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선택의 문제고, 사실 결혼을 안 해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않더라도 행복하게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은 그래도 이제 현대 사회에서 그런 경제적인 내용들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3가지 선택에 대해서 선택을 잘못했다라고 해서 우리 아이가 꼭 불행하다라는 것 절대 아니고 어떻게든 그 지금의 순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정답이지 않을까. 내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가장 정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입시 강의를 제가 하면서 이제 입시에 대해서 또 2가지를 또 강조를 합니다. 입시는 첫 번째, 입시는 이제 현실이다. 입시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입시는 확률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입시는 현실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기 대부분 다 용산구청 근처에서 다 오셨죠? 다 오셨으면은 자녀분 혹시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시나요? 6시. 6시 정도에 일어나나요? 보통 이제 고등학교는 8시가 지각 체크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6시 정도에 좀 일찍 일어나는 부지런한 학생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몇 시에 일어나시나요? 자녀가 6시에 일어날 때. 네? 네, 8시 10분. 네, 어쨌든 자녀가 일어나서 씻을 때 그래도 뭐라도 좀 아침에 그 바쁜 시간이지만 뭐라도 먹이려고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사실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 저희 어머니도 사실 저한테 그렇게 해주셨고 저도 앞으로 사실은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모든 부모의 마음이 다 똑같고 지금 용산구에 살고 있고 지금 가까이 있는 고등학교에 가기 위해서 6시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대학이라는 것은 사실은 가깝지가 않죠. 가고자 하는 그런 대학의 그런 물리적인 거리, 그리고 현실적인 시간, 혹시 내 아이가 더 멀리 가게 됐을 때는 사실 이제 방을 구해야 될 수도 있고,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참 입시가 참 대학이라는 것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고 진짜 우리 집에 그런 경제적인 것들 영향을 미치고 아침 기상 시간에도 참 영향을 미치고 아이들은 사실 그런 것들을 잘 모릅니다. 저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사실은 이제 그런 물리적인 시간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학 입시라는 게 내가 원하는 대학교 물론 갔을 때도 이렇게 있겠지만 혹시 원하지 않는 대학교에 갔을 때의 그런 물리적인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참 무시 못한다. 입시는 현실이다. 라는 것을 저는 명확하게 아이들한테 강조하고 그만큼 또 우리가 집이 서울이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에 꼭 갈 수 있게 네, 이렇게 안내를 또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확률이다. 내 아이의 성적이 모든 대학마다 동일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동국대일 때는 1.7인데 건대일 때는 1.8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숭실대일 때는 1.9가 될 수도 있고 내 아이의 성적을 반영하는 방법이 대학마다 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의 성적을 최대한 좋게 반영하는 대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좋다. 사실은 무조건 뭐 이렇게 누구나 선호하는 대학교, 사실
물론 다들 가고 싶죠. 그 마음 저도 이제 학부모이기 때문에 또 동일합니다. 솔직하게. 하지만 내 아이의 성적이 모든 곳마다 동일하게 되지 않는다. 또 수능에서도 마찬가지로 내 아이의 성적이 만약에 올 2등급이다 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낮지 않은 성적이지만 어느 대학교는 수학을 더 반영하고 어느 대학은 탐구 하나를 더 보고 있고 탐구 하나만 보고 있고 아니면 뭐 상위 3과목을 본다라든지 대학마다의 그런 조건들이 다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수시를 쓰실 때 또 내 아이의 교과 성적에 따라서 내 아이의 성적을 가장 좋게 반영하는 대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시로 갔을 때에도 내 아이의 성적을 가장 좋게 반영하는 방법으로 가는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저는 입시다. 그래서 입시는 현실이다. 입시는 확률이다.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고교학점제 시스템에서 현재는 이제 중3까지는 지금의 입시 시스템이 그대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2부터는 고교학점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고 대학 입시 체제가 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 지금의 사실은 고교학점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문과침공, 서울대 문과침공이 거세졌다. 사실 저 대학 갈 때는 수학이 뭐 문과 따로 이과 따로 이렇게였었고 사실 지금의 수학에서도 사실 확률과 통계 일반 인문 계열을 희망하는 아이들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했고 이공계 애들은 뭐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하는 시스템이었는데 그리고 대학에서도 사실은 이거를 어느 정도 인정을 했는데 지금의 2015 교육과정에서는 사실 문이과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의 그런 학과의 유형에 따라서 인문계열, 자연계열로 사실 나누고 있는 상황이고 문과 침공, 이거는 사실은 이제 이과, 미적분을 하는 대부분의 이과 계열을 희망하는 학과 아이들이 인문 계열로 정시에서 넘어와도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서울대에서도 경영학부에 미적분과 기하를 하는 아이들이 67.2%, 국어교육과에서도 60%. 예전에는 사실 예전 시스템이라면 절대 넘어올 수 없었던 그런 시스템에서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지금의 데이 시스템에서는 이 체제로 그대로 가고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만큼 사실은 수학 과목에 대한 변별도가 많이 높아졌고 수학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나타내주는 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 성취 방식이 내달 확정이 된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고교학점제가 되고 성취평가제가 된다라면은 사실은 일반고보다는 자사고나 외고의 경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렇게 모든 학생들에 대한 상대평가 가 아니라 절대평가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사실은 입학사정관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제 블라인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용산고인지 중경고인지 어딘지 알 수는 없지만 학교의 교육과정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100% 외고다, 100% 자사고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1학년 때 배우는 A, 이제 절대평가로 A를 남발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변별력이 붕괴돼서 입시에 혼란을 주게 된다. 그렇게 되면서 자사고의 경쟁률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제 제가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 계속 또 강의를 보게 되고 어떻게 하면은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내신 학부모님들께 그래도 최신의 정보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나온 정보인데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고1 내신은 원래는 절대평가로까지 고교학점제 시스템으로 간다라면은 절대평가로 가야 된다라고 했었지만 고1 내신은 상대평가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것까지 또 절대평가가 됐으면은 자사고나 외고의 경쟁률이 사실 더 높아질 수밖에 없었을 텐데 고1에 대한 상대평가가 되면은 또 자사고나 외고 아이들은 그 안에서 사실은 내신을 경쟁하기가 사실은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면서 고교학점제 체제인데 이렇게 상대평가도 섞여 있고 그리고 정시에서 서울의 16개 대학이 40%를 넘게 또 선발을 하고 있고 사실 이런 영역들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은 일치하지 않는 그런 방향 속에서도 어쨌든 우리 학생들은 대학에서 선발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들에 사실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대학에서도 계속 이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이제 고교학점제 체제에서 학생들이 바르게 공부를 할 수 있고 대학 입장에서도 좋은 학생들을 어떻게 선발을 할까라는 것을 또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돼서 이제 앞으로 이제 고교학점제가 1학년 때 배우게 되는 사실 이렇게 1학년 때 배우게 되는 공통국어라든지 공통수학, 공통영어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 1학년 때 배우게 내오는 내용들은 상대평가로 되게 되면은
1학년 때의 성적이 매우 중요해질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입학사정관들도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올해 고3 아이들은 자기소개서도 폐지가 됐고 수상 미반영, 독서 미반영, 뭐 자율동아리 미반영 이런 식으로 개인 봉사활동 미반영이 되면서 학생들을 어떻게 뽑아야 될지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사실은 절대평가인 상황이었다라면 사실 입학사정관들이 많이 곤란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상대평가로 그대로 유지하게 됐고 그렇다라면은 1학년 때의 학생들이 이렇게 상대평가 체제에서 이런 등급을 어떻게 사실은 받는지가 사실 좀 되게 중요해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제 원래는 고교학점제가 되면은 이렇게 자사고외고 없어진다라고 했는데 그대로 존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목고시도 유지하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자율형 공립도고가 새로 생길 것 같고 학생들의 과목 선택이 지금 매우 중요합니다. 작년에도 사실 제가 대학과 관련된 몇 가지 일들을 했었는데 대부분의 조사들은 사실은 과목 선택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어제 난 기사니까 이런 참고하시고 이렇게 간단하게 고교학점제만 검색하셔도 이렇게 이런 정보들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준비하는 제목 자체가 이제 진학정보 수집입니다. 진학정보 수집이니까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도 정확히 파악을 하시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데이비 이슈 두 번째로는 이제 온라인 학교가 운영이 됩니다. 이제 학교 안에서 뭐 용문고라든지 중경고라든지 뭐 이 근처에 있는 학교들, 이런 학교들도 다 교육과정들이 다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교육과정들이 다 모든 과목들이 다 있는 것들도 아니고 사실 일반고는 일반고 안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과목 선택이 있고 자사고는 그 이외에 사실 전문교과에서 좀 더 여유 있게 선택할 수 있고 특목고는 더 이런 여유들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학교 이외에 사실은 이렇게 개설되어 있는 그런 학교들을 찾아서 온라인 학교들을 통해서 자기가 과목을 선택을 했을 때 입학사정관들은 그래도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학생이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학교 분명히 이제 고입도 이제 여기 중학교 학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내가 가 있는 고등학교에 딱 가서 이 학교는 이런 과목들이 없구나 라고 해서 내가 잘못 배정받았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이렇게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라든지 거점학교라든지 그런 중점학교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얼마든지 내 주어진 상황 안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충분히 보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학사정관들이 그래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코로나가 이제 온라인 수업을 이렇게 당겨오면서 됐는데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 학교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었다. 그래서 공유 캠퍼스도 있고 거점형, 온라인형 선택교육과정으로 내가 나중에 배정받은 그 고등학교 이외에 여기 고1 학부모님, 고2 학부모님 같은 경우도 이런 방법으로 사실은 이렇게 이 근처에 있는 학교들의 그런 수업들을 이렇게 들으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대입 이슈 세 번째는 사실 수능 응시자 수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방 학교들은 많이 어려워합니다. 학생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학생 수가 줄어든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사실 여기 중학교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도 나중에 고등학교를 선택하실 때 그 학교의 인원수도 사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너무 인원수가 적은 학교에 배정이 받으면은 그 안에서 내신 경쟁을 하기가 사실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인원수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다. 내가 100명이 1등급을 받는, 100명인 학교다라고 하면은 4명이 1등급을 받는데, 만약에, 학교가 막 200명이다. 그러면은 8명이 1등급을 받습니다. 사실 그런 식으로 사실은 인원수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대입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원수가 줄어들면은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고3 아이들은 이제 인원수가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게 됐기 때문에 447만 명에서 올해 고3은 418명으로 약 거의 한 3만 명, 2만 9천 명 정도가 줄어들었다라고 한다면은 전년도 입시기, 물론 최상위권 대학이나 상위권 대학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대학교는 전년도 대입 결과에서는 조금은 낮은 성적으로도 좀 이렇게 소신 지원을 이렇게 해도 합격의 확률이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인원수에 따라서도 이렇게 전년도의 합격에 대한 그런 커트라인이 조금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보통 이렇게 입시 결과를 볼 때는 3년치 정도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낮았던 등급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특별히 높았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대학에서 최저 등급을 설정했다라든지 최저 등급은 이제 수능에서 이제 몇 개 등급, 2개 과목에서 뭐 2등급, 뭐 이 정도를 갑자기 안 했다가 설정을 했다라든지
최저 등급을 설정을 하면은 그만큼 내신 성적이 좀 부족하더라도 합격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입시는 거의 입시의 기본이 내가 어려우면 남도 어렵고 내가 쉬우면 남도 쉽다. 내가 수능을 같이 준비하면은 내가 내신 성적이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수능 최저를 통해서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생긴다. 내가 수능 준비가 좀 어렵다라고 해서 수능을 안 하는 순간 나는 교과 전형에서 다른 지역에, 지방에 있는 학교들 사실은 이렇게 내신 성적, 물론 서울에 있는 학교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광천에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광천고등학교도 분명히 전교 1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 아이들의 내신 좋은 아이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렇다라면은 사실 내가 어려워도 최저 등급을 같이 가져가면은 나한테 기회가 따른다라는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진로 진학 목표는 결국에는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제 진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고3이나 고2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입시가 다 이제 뭐를 이제 입시의 방향을 어느 정도 맞추셨을 텐데 중학교 아이들은 사실은 조금씩 이제 진로를 맞춰가야 됩니다. 그래서는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 홈페이지, 커리어넷, 워크넷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저도 사실 이렇게 제 아이 뭘 좋아할까? 저도 이제 솔직히 학부모입니다. 그래서 그런 롯데월드 옆에 키자니아 키자니아 다들 아시죠? 네, 저도 갔습니다. 과연 내 아이 뭘 시켜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뭘 좋아할까? 네, 이렇게도 하는데 사실 진로가 참 쉽지 않습니다. 진로라는 게 제가 아까 인생의 세 가지 선택, 대학, 직장, 결혼이라고 했는데 저는 고3 여름방학 때 진로를 바꿨습니다. 고3 여름방학 때 이렇게 바꿔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왔는데 지금의 아이들은 사실은 먼저 이렇게 제가 좀 이따 이제 대입 전형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그 전형의 선택에 따라서 사실은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래도 진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겠고 사실 고3 담임 제가 많이 했지만 명확하게 내가 이거를 해야겠다. 라는 아이들 솔직히 별로 많지 않습니다. 뭘 해야 될까 고민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지금의 대입 시스템은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은 사실은 이런 학생들의 진로를 미리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비교과를 축적을 해야 되고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서 이런 것들이 미리 준비가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로에 대한 설계를 하려면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 제가 이따 홈페이지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커리어넷, 워크넷을 통해서 진로 검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 사이트도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이거를 통해서 과연 어떤 대학에 내가 영어교육과를 가고 싶다. 전국에 있는 영어교육과는 어디에 있는가? 영어교육과가 모든 학교에 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조사할 수 있고 자기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리고 지원 전형을 어떤 것을 선택해서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은 어디인가? 라는 것을 이렇게 이런 순서로 이제 진로 목표를 이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 새학기 학생들 이제 고민을 많이 하죠. 과연 이제 화작, 언매, 이제 국어에서의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이죠. 그리고 수학, 미적분을 할 것이냐, 기하를 할 것이냐, 확통을 할 것이냐. 이게 사실은 지금의 수능 체제에서는 매우 중요해졌고 이것이 큰 영향을 또 이렇게 미치게 됩니다. 정시뿐만 아니라 수시에서 최저 등급을 달성하느냐 못하느냐의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졌고 아까 제가 입시는 현실이다. 인서울일 때는 내가 몇 시에 일어나도 되는데 수도권이나 지방 국립대로 갔을 때는 아침에 기상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기숙사를 얻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내가 어떠한 전형으로 가야 되냐, 종합 전형이냐, 교과냐, 논술이냐, 추천 전형을 가야 되냐 고민할 거고 내가 과연 어떤 학과를 갈 것이냐. 사실 대학 이름도 되게 중요하고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선생님 학과 필요 없고 제가 갈 수 있는 최고의 대학을 추천해 주세요. 이런 솔직히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시죠. 그 마음 충분히 압니다. 충분히 아는데 사실 이렇게 저도 이제 45살을 살다 보니까 참 학과도 정말 중요했다라는 거. 대학 이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학과도 정말 자기가 앞으로 그렇게 4년을 넘게 배워야 되는 그런 것이고 사실 첫 직장 저는 제가 이제 또 방송이 되니까 또 조심스러운데 저는 이랜드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이랜드에서 생활하는데 정말 다양한 학과들을 갖고 있는 동기들, 다양한 대학교의 동기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이렇게 학과들도 되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과연 우리 담임 선생님은 어떠한 분인가? 사실 이게 학교에 대한 이제 담임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교에 대해서 정말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학교마다의 그런 프로그램이 다르고 선생님들마다의 그런 세부능력 특기사항이라든지 이런 적어주시는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편차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많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있지만 결국 결론은 내가 주어진 학교에서 내가 맞이하는 선생님들과의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하는 것 그게 참 쉽지 않지만 그게 저는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학교에서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근무했던
지역의 학교에는 사실은 이제 학교마다의 편차가 되게 심하죠. 편차가 심한데, 제가 근무했던 학교는 전교 2등의 모의고사 성적이 올 2등급. 예, 올 2등급이면 내신 전교 2등을 해서 내신 성적 1.2등급 정도로 학교장 추천을 고대를 이렇게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거기 좀 열심히 하는 지역인데 거기에서의 다른 이제 학교 같은 경우는 올 2등급 정도를 제가 있던 학교에서는 올 2등급을 받으면 전교 2등인데 어떤 학교에서는 올 2등급을 받으면은 반에서 9등, 그리고 반에서 11등. 제가 있는 학교는 수학 1등급이 전교에 2명인데 어떤 학교는 수학 1등급이 67명, 어떤 학교는 영어 1등급이 70명. 이게 사실은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고입, 저도 이제 제가 학부모 오시면 고입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다라고 해서 과연 내가 일반계고에 있다가 이렇게 자사고나 외고로 이렇게 전학을 가는 경우도 있죠. 자사고로 넘어가는 경우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그 아이가 반드시 잘 간다는 보장이 없고 자사고에 있다가 그 학생이 내신 경쟁이 어려워서 일반고로 넘어왔다라고 해서 그 학생이 또 잘 간다는 또 보장이 없습니다. 참 이게 입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한다라면은 제가 근무했던 일반 자사고나 이런 데나 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사립고에서는 써보지도 못할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에 합격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사고 같은 경우는 그 아이가 사실 일반고 같은 경우 갔었으면 사실은 훨씬 더 좋은 내신 성적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 정도의 내신 성적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마다의 편차가 참 담임 선생님의 편차도 이렇게 심하지만 그래도 학교의 편차도 되게 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내가 있는 곳에 담임 선생님을 믿고 내가 있는 학교를 믿고 열심히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진학은 이제 나에 대한 진로 희망을 고민하고 나의 성적과 비교과에 대한 전형을 선택을 해야 되고 모의고사 성적, 나중에 수시 상담의 시작은 내가 갈 수 있는 정시로 모의고사 성적을 아는 것부터 시작한다라고 저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물론 학교마다의 편차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다양합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전교 2등인데 어떤 학교에서는 2.6등급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정도의 똑같은 학업 수준을 갖고 있더라도. 근데 이렇게 모의고사 성적은 어느 학교를 가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이 어떠냐에 따라서 수시 지원의 그런 단계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게 수시 상담할 때 1, 2, 3, 4, 5, 6 나중에 수시 6개를 지원합니다. 정시 3개를 지원합니다. 정시에서는 가나 다군에서 상향, 적정, 하향을 쓰게 됩니다. 근데 수시는 6개를 씁니다. 그러니까 총 9개의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별도로 쓸 수 있는 카이스트나 뭐 이런 데들, 특별법 이런 데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수시 6개, 정시 3개인데 여기에서는 사실 수시 상담의 시작은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을 아는 것부터. 그래서 제가 보통 이게 정해져 있는 법칙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청의 장학사의 입장이 아니라 이게 정해져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시는 확률이다. 내 아이가 합격할 수 있는 최고의 확률을 찾아내는 것이 저의 상담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6번이 있다라면은 5번, 6번 같은 경우는 내가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의 상향 수준. 5번, 6번은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의 상향 수준. 절대 정시로 갈 수 있는 수준의 하향 수준을 수시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 6번은 정시로 갈 수 있는 수준의 상향 수준, 그리고 내가 재수를 절대 안 할 거다라면은 사실은 정시로 갈 수 있는 수준의 적정 수준을 사실은 수시에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 4번 대학교, 5번, 6번은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의 상향, 3, 4번 대학교 같은 경우는 내 내신 성적에 적합한 대학교, 내신 성적에 적합한 대학교를 가야 됩니다. 그리고 1, 2번 대학교는 그래도 내가 쓰고 싶은 곳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해 보는 것이 수시 6개.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뭐 내가 쓰고 싶은 곳, 난 재수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데 갈 거야. 그럼 내가 쓰고 싶은 대학 뭐 이렇게 3개, 4개를 쓸 수도 있겠고, 다양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1, 2번은 내가 쓰고 싶은 대학, 갑자기 막 서울대 썼다가 떨어지고
나 서울대 아깝게 썼다,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이렇게 쭉, 이 결과는 쏙 좋지는, 이렇게 남이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번은 내가 쓰고 싶은 대학, 내가 갈 수 있는 정도에서, 그리고 3, 4번은 내 내신 성적에 적합한 대학, 5번, 6번은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의 그런 상향 수준의 대학으로 이렇게 지원하시는 게 좋고, 정시에서는 상향, 적정, 하향이고, 그러니까 수시를 어떻게든 6개를 꽉꽉 채워서 써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을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지 내가 수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나의 마지노선입니다. 나중에 사실 모의고사 성적, 지금 고3 아이들 모의고사 봤죠. 하지만 지금의 고3 아이들의 성적은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평상시 모의고사 성적보다 내 성적이 떨어지는 이유는 사실은 이렇게 재생, 반생도 있고, 그거보다 더 큰 변수는 결시율이죠, 결시율. 제가 이렇게 수능 감독을 가면은 생각보다 안 오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재작년에도 사실은 46만 명 정도가 시험을 봤을 때 결시율이 10.4%로 한 4만 7천 명 정도가 시험 보러 안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 만약에 고2다라고 하면은 평상시 모의고사 성적, 우리 학생 공부 잘할 것 같아요. 평상시에 만약에 잘할 것 같지만 뭐 1, 2, 1, 2등급 나온다라고 치면은 이 정도면 괜찮죠. 근데 그 성적이 좀 떨어지는 이유는 나중에 재수생, 올해 고3들 중에 재수생 비율이 가장 높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실은 아이들이 계속, 또 코로나 상황 때 특히 대학교가 온라인 수업하니까 아이들이 또 재수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재수생 만수생들이 들어올 거고, 우리 학생이 1, 2, 1, 2등급이 나오게 기여해주는 반에 이제 한 번으로 찍고 자는 아이들이라든지, 그런 아이들이 꼭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아이들은 사실은 출결 때문에 오는 겁니다. 대학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에 대한 선택을 하지 않더라도 그 아이들은 어떻게든 앞으로 어떻게 성공하면서 살지 절대 모릅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 출결 때문에 학교에 와서 한 번으로 찍고 잤던 아이들이 나중에 실제 수능 때는 접수는 합니다. 왜냐? 수험표가 있어야 이제 안경도 할인받고 놀이동산 할인받고 영화를 할인받으니까. 그래서 꼭 그렇게 시험을 볼 것같이 접수는 했는데 그 아이가 정작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아이들의 비율이 수능 응시자에서 10.4%, 나보다 못했던 아이들이 빠지고, 나보다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 문제풀이 수업을 해갖고 재수의 그런 인생에서의 경험으로 눈에 레이저가 나가게 공부를 했던 그런 아이들이 이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학생이 만약에 1, 2, 1, 2등급이다라고 하더라도 떨어질 확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착한 아이들은 이렇게, 저는 실제 모의고사보다 수능 때 더 잘 봤습니다. 몇 문제를 더 잘 봤습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면은 이렇게 찍은 게 우연히 맞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성적을 아는 것부터 지원권 대학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대입 이후에 과연 내가 어떠한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또 고려를 해야 되고, 학생의 환경, 부모, 형제와 그리고 경제적인, 물리적인 그런 시간에 따른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대입 전형 체제. 자, 교과, 종합, 논술, 그 다음에 이제 수능으로 갔을 때 정시 수능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를 딱 말씀드리면 정확히 이제 구별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대학교 경영학과다. 그럼 수능에서 만약에 가게 된다라면은 사실 2.1, 2.1 등급, 아까 우리 학생 모의고사 등급 이 정도면은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수학 1등급 딱 맞으면은 2.1, 2.1 등급이면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정도는 갈 수,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렇다면은 정시에서는 2.1, 2.1 등급이면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자, 교과 전형일 때 중앙대학교 경영학과는 한 1.4등급이나 1.3등급 이 정도가 중앙대학교 경영학과입니다. 근데 중앙대학교 경영학과가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중앙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다빈치형 인재 전형과 탐구형 인재, 올해 고3부터는 CAU 탐구형 인재, CAU 다빈치형 인재로 이게 명을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다라고 한다라면은 다빈치형 인재,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술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건축도 잘하고, 그러니까 학급에서도 막 임원 활동도 하고 다양한 과목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적극적이고 이런 아이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다빈치형 인재는 한 1.6등급도 충분히 승산 있고 1.8등급도 이렇게 학교의 또 성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탐구형 인재 같은 경우는 한 2.4등급, 2.7등급 정도도 이렇게 일반고에서도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논술에서 사실은 중앙대학교 경영학과다라고 하면은
내신 성적 4등급임에도 불구하고 논술로 중앙대학교 경영학과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중앙대학교 경영학과임에도 불구하고 정시일 때는 1212등급, 교과일 때는 1.4등급, 종합전형에서는 1.4에서 6등급, 탐구형 인재 같은 경우는 2.4등급, 2.6등급, 논술에서는 4등급. 똑같은 학교의 경영학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형과 이런 시스템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입에 대해서 과연 내가 어떠한 전형을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제가 아까 입시는 확률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사실은 내 성적보다 남들이 선호하는 대학 가고 싶죠. 솔직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은 정시 수능은 내 성적과 동일합니다. 내 성적대로 대학을 가는 것은 정시입니다. 그리고 내 성적대로 가는 것은 또 교과 전형이다. 교과 전형 아까 중앙대학교 1.4등급. 근데 내가 내신 성적은 조금 부족하지만 합격하고 싶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로또를 기다린다. 라고 하면은 논술 전형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논술의 합격 비율은 보통 5%. 그리고 교과 전형의 합격 비율은 보통 이제 등급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교과 전형의 합격 비율은 한 40% 정도,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합격 확률이 20% 정도. 그만큼 남이 쉬우면 남도 쉽고 합격의 확률이 20%다라면은 내가 그만큼 대역전승할 기회도 있는데 대역전 패할 수도 있는 거고. 교과 전형은 그래도 이렇게 어느 정도 합격 확률이 좀 높고. 그러니까 수시 6개의 배치에서도 아까 제가 5, 6번은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 3, 4번은 내신 성적에 적합한 대학, 1, 2번은 내가 쓰고 싶은데 그 안에서도 전형에 대해서도 내가 교과 전형을 하나나 2개 정도 이렇게 쓰고 그리고 종합 전형에서 4개 정도를 쓰고 종합 전형에서도 면접이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 면접이 없는 학교는 대역전승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면접이 있는 학교에서는 대역전승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대역전 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입 전형을 이렇게 수시 6개를 선택할 때도 입시의 확률, 제가 아까 강조했습니다. 입시는 확률이다. 내가 갈 수 있는 6개 카드를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그리고 어떠한 전형을 선택할 것이냐, 어디에 집중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사실은 고려하면서 하면은 내 아이의 성적이 대학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 상황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입 전형 체제를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의 차이는 사실은 교과 전형은 예전에는 사실 큰 차이다라면 교과는 성적을 정량평가, 해당 과목에 대한 정량평가,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전 과목에 대한 정성평가 이렇게였는데 지금은 사실 고교학점제 체제가 조금씩 되면서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정성평가를 도입하는 동국대 같이 이런 대학교들이 조금씩 있고 정시 수능 같은 경우도 원래는 수능 100%로 끝났었는데 교과 역량을 보는 대학교 처음에 서울대가 이렇게 시작했고 올해는 고대가 교과 역량을 정량평가를 하고 내년에는 연세대학교가 정시 수능에서 이렇게 교과학평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입 전형이 조금씩 이렇게 바뀌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그때그때마다의 내가 유불리가 조금 있을 수 있으니까 그에 맞게 내 아이의 성적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합격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전형을 선택해서 지원하는 것이 합격의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에는 대입 제도가 지금은 사실 이렇게 자기소개서 폐지, 비교과 대입 반영 폐지 이런 시스템으로 그대로 간다라고 기억하시고 지금의 이 시스템이 중3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과 활동이라든지 자율동아리 미반영, 개인 봉사활동, 대입 미반영 이렇게 생겼는데 그러면은 뭐가 더 중요해지냐면은 사실은 이렇게 교과 성적과 그리고 수업 시간에 하는 그런 개인별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 개인 세부 능력 특기사항, 그리고 자율활동, 학교에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졌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미반영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독서활동이 매우 또 중요해서 독서활동을 사실은 이제 자율활동이라든지 이런 다른 수업 시간에 이런 것들로 입학사정관들에게 내가 내 전공을 위해서 자기주도적으로 활동했다라는 것을 꼭 이렇게 드러낼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지금의 고3 아이들은 이런 폐지, 하지만 수능도 고교학점제 강조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몇 가지 사건으로 수능을 또 40%로 그대로 가게 되는 두 가지를 다 수시와 정시를 같이 준비를 해야 된다.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도 용산구 안에서 수시도 준비해야 되고 정시도 같이 준비를 해야 된다. 남이 어려우면 남도 어렵다. 내가 어려우면
예, 남도 어렵다. 내가 쉬우면 남도 쉽다. 그래서 내가 수시와 정시를 같이 어렵겠지만 같이 가져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요 대학 변화가 이제 사실 이제 대학마다 좀 조금씩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대입의 체제가 최저 등급, 수능에서의 최저 등급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완화하는 체제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마다 올해 같은 경우 고대가 이제 특별한 변화가 이제 수능에서 수능 100이었는데 교과 정량 평가. 사실 3학년 담임하다 보면 3학년 2학기 때 아이들이 이제 내가 진짜 이런 착한 아이들이 갑자기 8월 31일 생기부 마감과 동시에 갑자기 안 오고 거짓말하고 아프다고 했는데 알바에 가고, 네, 그러면 사실 좀 상처받거든요. 근데 이렇게 고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서울대도 그렇고 3학년 2학기 성적을 이렇게 반영하는 대학교들이 이제 앞으로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대학마다 이렇게 아까 제가 중앙대학교도 아까 원래는 뭐 탐구형 인재, 뭐 다빈치형 인재였는데 이렇게 CAU를 이렇게 붙게 되고 과학연수 폐지하고 이렇게 약간의 이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현재 고3 아이들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현재 고2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큰 변화는 사실 계열별로, 지금의 아까 제가 문과침공 이야기 아까 말씀드렸는데, 계열별로, 영역별로 이제 칸막이들을 완전 다 이제 폐지하는 대학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갖고, 그리고 사실 이제 학교폭력 이야기 또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이렇게 감점표에서 총점에서 감점되고, 고대가 원래 논술이 없었었는데 논술을 신설을 하게 되고, 원래 4% 학교장 추천인데 이렇게 고교별로 12명으로 하고, 모든 계열별 필수 응시 과목 폐지, 여기도 수학 과목과 과탐 제한 폐지, 필수 응시 과목 제한 폐지, 국민대도 이제 정시 모집 단위의 지정 과목 폐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지금 고2 아이들은 지정 과목에 대한 그런 칸막이들이 많이 폐지가 되는데, 반대로 사실은 이렇게 영역별로 그런 가산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유지가 되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나중에 수학 공부를 우리 학생이 어떻게 하느냐가 참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학이 특히 이제 다른 국어 공통 과목보다도 수학에 대한 변별도를 사실 좀 이렇게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기억하시고, 그 시스템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정성평가, 학생부 교과임에도 불구하고 교과는 원래 정량평가, 수치를 그대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중경고의 2등급과 대원외고의 2등급이 교과 전형에서는 똑같습니다. 정량평가기 때문에. 하지만 근데 중경고도 좋은 학교입니다. 근데 중경고의 2등급과 대원외고의 내신 2등급은 모의고사 성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대원외고의 2등급의 모의고사 성적은 거의 올 1등급일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실 그런 변화가 사실은 있어서 교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성평가, 원래는 정량평가인데 이렇게 되는 데 있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미반영되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교과학습 발달 사항 비중이 많이 확대된다. 논술이 모집 규모가 유지되거나 축소되고, 정시의 비율이, 지방권 대학은 학생들을 모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시 비율을 많이 높입니다. 왜냐하면 수시는 합격하는 순간 정시에 못 가고 이제 납치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앞으로 대입이 이렇게 변하게 된다. 대입 전형 사전 예고제,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사실 이게 고3만 있는 게 아니라 고2, 고1도 있기 때문에 3월 말에는 대학교 입학처에서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아까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4월 말에는 2학년 학생들을 위한 대입 전형 시행 계획, 그리고 5월 말에는 고3 학생들을 위한 모집 요강, 이렇게 저는 입학처 홈페이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학의 그런 입시에 바뀌는 그런 흐름들이 조금씩 있어서 이런 흐름들을 좀 알고 가시면은 내 아이를 위한 합격의 확률을 조금씩은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또 보여드리고 싶은 사이트는 이제 대학교육협의회 사이트인데, 여기를 보면 이제 대입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되나, 발간 자료라든지, 대기업에서 이제 상담도 해주고,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게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사이트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교육 소식, 그래서 대입, 그런 대기업 보도 자료를 통해서 앞으로 대입이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인가, 이런 내용들도 있어서 대기업도 이렇게 대학 입학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대학 알림이, 그런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사이트라든지, 이런 것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고입 같은 경우는 대입은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사이트 보시고, 그리고 고입 같은 경우나 이런 거는 학교 알림이 사이트, 학교 알림이 사이트를 들어가시면은 학교별로 학생들의 그런 졸업생 현황을 딱 보면은 재수생 비율이 되게 많은 학교는 이제 4년제 대학 가는 비율, 전문대를 가는 비율, 그리고 재수하는 비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 이 학교는 이러한 유형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학교 알림위에서 그런 졸업생 입학 현황들을 이렇게 보시면 그 학교에 대한 고등학교 선택을 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학교의 특색 사업이라든지
그런 인원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입을 위해서는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 사이트 꼭 기억하시고, 제가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 사이트는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기본은 사실은 이렇게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여기를 보면 대학에서 발간하는 자료들, 기출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아까 제가 3월 말에 나온다는 거, 그리고선 대학에서의 그런 모집 입시 도움이라든지, 그리고 동국대라든지 중앙대는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가 만약에 학생부 종합전형, 그러니까 내 성적보다 남이 선호하는 대학을 가고 싶다라면은 무조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것이 이렇게 바람직하고, 네, 그래서 이제 입학처 홈페이지, 이제 시립대 같은 경우도 기출문제라든지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한 그런 내용들, 이런 서식 자료들. 그러니까 저는 목표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뭔지도 모르고 장학사가 어떤 일 이렇게 야근 많이 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장학사를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예,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래도 희망대로, 그러니까 저의 4학년 때 꿈도 다르고 5학년 때 희망도 다르고 고3 때 선택도 달랐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의 장래 희망대로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입시가 계속 이렇게 바뀌니까.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내가 희망하는 대학교 입학처의 홈페이지 사이트를 꼭 기억하셔서 그 대학교의 학교의 인재상, 학과의 인재상 이런 것들도 좀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보시면은 학생부 종합전형 길라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렇게 동국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도 보면은 이런 그런 대입 그런 자료들에 보면은 어떠한 내용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여기는 교과를 정량평가도 하고 정성평가가 또 들어갑니다. 이게 좀 특이한 대학입니다. 이렇게 정성을 평가를 하고 있죠. 이렇게 하고 서류평가의 특징, 교과의 반영 비율이 높지만 서류평가 종합, 학생부 종합전형, 종합전형처럼 서류종합평가의 변별력이 훨씬 더 높습니다. 여기 학업 역량, 전공적합성과 인성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정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격의 확률을 높이는 것이 좋다. 그래서 내가 학업 역량이 더 좋은지, 전공적합성이 더 좋은지, 뭐 인성과 사회성이 더 이렇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대학마다 내가 선호하는 대학교, 내가 희망하는 대학교를 딱 이렇게 보면서 그 대학교에서 선발하는 방침은 어떤 것이고 선발하는 그런 방법은 뭐가 더 유리한지, 그러니까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이 내신 성적일 때, 교과 전형일 때는 어느 정도의 등급으로 가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몇 등급까지 갔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미리 조사를 해서 그만큼 목표가 있다라면은 내가 공부하는 또 의미가 또 있기 때문에 꼭 반드시 목표를 정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연대라든지 경희대라든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기준인데 학업 역량, 공동체 역량, 진로 역량 이런 것들에 따라서 대학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사실 학업 역량을 많이 또 대학교에서는 이제 강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미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학업 역량을 교과 성적이 매우 중요해졌다라는 것을 참고하시고, 교과 성적이 더 중요하면은 과연 자사고가 유리할지 일반고가 유리할지 또 고민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아까 강조해 드렸던 것처럼 내가 있는 곳이 가장 좋은 곳이다라는 것을 꼭 반드시 명심하시고, 진로 역량, 교과 이수 노력, 그러니까 과목 선택이 많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과목 선택이 내가 의예과를 가기 위해서는 이제 화학 과목과 그런 생명과학 준비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투 과목을 어떻게 하고, 우리 학교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그런 그런 화학 실험이라든지 생명과학 실험을 듣기 위해서 내가 어떤 학교에 가서 공동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희망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있는 대학교의 홈페이지에 이런 평가 방법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내 성적보다 좀 선호하는 대학교에 가고 싶다라면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좀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내용의 연계성, 그러니까 자율활동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교과 세특이라든지, 뭐 우리 학생 의대 가고 싶다라고 해서 미술 시간에 막 그런 막 칼 이렇게 그리고 음악 시간에는 음악 치료 배우고 막 국어 시간에는 막 의대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대학이 또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과목의 내용적 연계성을 너무 막 억지로 이렇게 꾸며내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영역간, 교과와 비교과, 자율활동 수업 시간에 하는 내용들과 각 교과 시간의 영역, 그리고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의 활동 기록의 연계, 그리고 수평적 연계성, 동일 학년에서 다른 과목과 내 활동들, 그리고 교사간, 여러 교과목의 교사간, 기록간의 연계들,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연계가 되고 나중에 면접이 있다라면 나중에 면접이 결정타가 된다는 것. 인생이 다 면접 위에서 결정이 나더라고요. 중요한 순간들은. 예, 그래서 제가 이따 또 면접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입 관점에서 학생의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하는 학생부가 중요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일 경우에 평가 기준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과 공동체 역량, 이렇게 대학교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들, 서울대 아로리 사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런 것들을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반드시 정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학처 홈페이지에 제가 아까 3월 말에 나온다는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를 보면은, 내가 만약에 우리 학생 연대 의대 뭐 논술을 쓴다라고 하면은 의대 논술은 뭐 이렇게 어떤 과목에서 인문계열일 땐 여기고, 이제 과학 계열에서는 사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이 그런 출제의 방향, 의도, 그리고 모의 정답까지 또 이렇게 개설한 데들이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입학처 홈페이지에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출문제들이 있어서 논술고사에 대한 기출문제의 핵심 개념, 뭐 가와 다의 내용을 토대로 추론하여 서술하시오,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기출문제가 있고, 그리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 이런 것들 X절편을 구하시고 이런 것들을 크기를 구하시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다. 그래서 수학적인 그런 감각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내가 내신 성적이 좀 부족하다라면은 이렇게 논술 전형에서도 이렇게 충분히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서 이렇게 한다라면은 이렇게 다음 문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풀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아이의 어떠한 전형으로 갈 것인가, 내 아이를 이렇게 1, 2, 3, 4, 5, 6의 수시 6개의 카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지금 고민하시고, 제가 아까 수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수능은 사실은 수시 지원의 기준선, 교과 성적이 아닌 수능선, 모의고사 성적을 아는 것부터 내 수시 6개의 지원이 결정된다. 내가 내신 성적이 부족하더라도 내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오면은 내 내신 성적이 부족한 것보다 더 위의 단계를 지원을 할 수가 있다. 왜냐? 떨어지면 정시에 가면 되니까. 예,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수능을 준비를 한다라면 그만큼 합격의 확률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최저등급을, 수시는 정시뿐만 아니라 수시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전략이 되기도 한다는 것, 변화된 수능 체제에서는 수학 성적이 되게 또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영역별 유불리, 그리고 대학별로 뭐 1, 2, 1, 2 등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대학별로 반영하는 그런 산출 방식이 또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산출 방식에 따라서 환산 점수를 통해서 결국에는 합격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정시는 사실은 전년도 정시와 큰 변화 없이 이렇게 되어 있고, 과투가 원래는 이제 서울대 가려면 무조건 과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의 고3 아이들은 사실은 과투를 하지 않아도 과학 원과목을 가지고도 합격할 수가 있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갖고 과학 원과목을 가지고 합격할 수 있다라면은 사실은 의예과 가는 아이들은 사실은 이렇게 투과목보다는 원과목을 많이 선택을 했었고, 그러면은 사실 기존에 했던 아이들이 사실은 투과목을 했을 때는 좀 부담스러운 아이들이 원과목으로 갔을 때는 성적이 좀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서울대에서는 이제 투과목을 했을 때 이제 가산점을 또 주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상대평가 안에서는 결국에는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 점수가 단 0.1점이라도 더 높은 것이 또 합격을 하게 되니까, 이런 변화 방법에 따라서 과연 어떠한 유불리가 있는가 또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대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신설을 하게 되었다 기억하시고, 자, 여기 이제 전전년도와 전전년도 수능은 여기 아이들이 교차 지원을 했었는데, 전년도 수능은 여기 훨씬 더 넓어졌죠. 그러니까 이 넓어진 아이들이 교차 지원을 좀 많이 하게 됐었다. 그래서 문과침공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만큼 사실 이만큼의 교차 지원이 이렇게 있었다. 수학 고득점 여부가 결국 상위권 합불의 결정적인 요소인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기서의 파란색, 전전년도보다 전년도가 다 파란색이 더 높죠. 그만큼 수학을 확률과 통계가 아닌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 아이들의 인문계 지원 비율이 이렇게 더 높아진 거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수능에서 우리 학생들의 성적이 표준점 A 학생, B 학생, A 학생이 338점으로 B 학생보다 2점이 더 높고 100분위에서도 9.5점이 더 높지만, 수학을 더 많이 반영하는 대학교, 수학의 반영 비율이 40%인 학교를 썼을 때 수학을 더 많이 반영하는 수학 성적을 이 B 학생이 더 높죠. 그래서 B 학생이 표준 점수와 100분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B 학생이 합격을 하게 된다. 그래서 내 아이의 성적이 대학마다 반영하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내 아이의 성적을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반영하는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의고사 성적으로 이렇게 내가 내 성적을 가지고 강점과 약점, 지금의 대입이 또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킬러 문항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죠. 그래서 킬러 문항이 사실은 이렇게 정오표에서 합격률이 20% 미만, 이런 문항들이 사실 있었는데, 이렇게 킬러 문항들이 만약에 없어지는 시스템이 된다라면은 진짜 한 문제의 실수가 좀 결정타가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사실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다. 그런 이제 앞으로의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내 모의고사 성적표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은 뭐고 약점은 뭔지 나의 위치를 알 때는 표준 점수로 아는 것이 아니라 표준 점수는 시험의 난이도가 높았을 때는 표준 점수가 잘 나옵니다. 하지만 100분위는 시험의 난이도와 상관없이 아무리 어려운 시험도 아무리 쉬운 시험도 100분위는 100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전년도 성적을 보실 때는 표준 점수로 대학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100분위 점수로 보통 3년치 정도 3년치 합격률, 3년치 합격 성적, 3년치 충원율 정도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서 보시면은 내 아이의 합격의 확률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대입 정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진로를 상기할 때 우리 학생이 딱 의대 생각한다라면 사실 이렇게 의예과에 가기 위한 뭐 어떠한 것들이 이제 필요한지 진로 정보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커리어넷, 워크넷이라는 사이트 통해서 내 아이가 희망하는 진로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 검사도 해보시고 진로 동영상도 이런 자료 잘 나와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진로 검사들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 홈페이지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발간하는 각종 대학 입시 정보, 고교 진학 자료, 진학 상담도 저희가 해드리고 있고 아까 제가 수시 상담의 시작은 모의고사 성적을 아는 것부터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을 아는 것부터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진학상담 프로그램을 클릭을 하셔서 모의고사 성적을 입력을 하면은 내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모의고사 성적이 나옵니다. 근데 약간 빡빡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비율로 재수생과 반수생 그리고 결시생들의 그런 퍼센트를 발효했기 때문에 이거를 아실 수가 있고 각종 설명의 영상을 보실 수가 있는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 홈페이지를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과 성적 같은 경우는 대학 공개 자료 요새는 대학교 입학처에서 사실은 공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입정보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공개되어 있는 자료, 대학 공개 자료, 그리고 센진학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있는 그런 학부모 프로그램들 여기에서 보시면 입학 결과 자료들이 있고 단위학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수시 1, 2, 3, 4, 5, 6번이 있다라고 했는데 1, 2번과 3, 4번의 기준은 그 어떤 아무리 사교육에서 유명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 학교 선배들의 합격 자료가 가장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사실 대학의 정량평가일 경우에는 대학에서 공개한 자료들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왜냐? 교과 전형은 정량평가이기 때문에. 하지만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학교의 유형에 대한 그런 평가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대학에서 공개했다라고 해서 그 아이대로 사실은 그대로 합격, 불합격이 근거가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 학생들의 선배들의 합격과 불합격의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내 아이를 위한 자료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사로서 이렇게 진학 강의를 할 때는 항상 그 학교의 합불 자료를, 그러니까 보통 합격 성적 자료들만 있는데 불합격의 자료를 분석해 보면은 그게 지원의 마지노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합격의 최고 평균 최소, 전형당 학교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면 합격의 최고 평균 최소, 불합격의 최고 평균 최소. 그래서 불합격의 최소 등급은 절대 지원하면 안 된다. 그래도 최소한 불합격의 평균 이상이어야 되고 합격의 최소 이상일 때에 성적대로 합격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성적대로 합격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학교 선배들의 우리 학교의 동일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선배들의 불합격의 평균, 합격의 최소 등급이 성적의 일단은 마지노선이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하고 어떻게 면접으로 역전승을 하는 것을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 선배들의 자료가 가장 좋은 자료다라는 것은 꼭 기억하시고 나중에 고등학교 선배들의 합격과 불합격의 자료들을 한번 담임 선생님과 한번 상담하실 때 활용해 보시면은 가장 좋은 자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워크넷 사이트도 있고 이렇게 학생들 청소년 심리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저는 저는 이렇게 지금 진로 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이렇게 자랐는지 요새는 이런 어머니들도 사실 거의 마찬가지실 거예요. 근데 요새 아이들은 이렇게 키자니아도 있고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면서 이렇게 중학교인데도 이렇게 나는 의예과에 가야겠다 이런 꿈을 갖고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대학 공개 자료들, 전년도 입학 결과, 합격 성적, 충원율, 경쟁률, 이렇게 대학 입학 성적이 가장 또 좋고, 미발표하는 대학교들도 존재하는데, 이런 경우에 사실 입학처 홈페이지에 이렇게 문의를 하셔서 한번 이렇게 정보를 얻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 공개 자료들 매우 중요하고,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 사이트도 결국에는 대학에서
공유한 그런 자료를 가지고 만드는데 대학교 합격자의 50%, 70% 컷을 통해서 실제 합격한 성적의 중간값과 하위값을 알 수 있어서 이렇게 좋고 타 대학과 비교 기능이 가능하고 학교 간 비교를 통한 성적이 상담이 또 가능합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소시점 첫째까지만 공개를 하고 있다. 그리고 대입정보 포털 사이트,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 보면 이렇게 성적 자료들 이렇게 다 나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아까 과목 선택, 호텔 관광 경영학과 가고 싶다라면은 일반 선택과 진로부 선택 과목은 이런 과목들을 선택을 해야 된다. 그리고 대학교, 동국대학교 보니까 이렇게 전공 맵이라는 게 있어서 지금은 아마 이게 또 닫혀져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저는 문과는 경영학과만 있는 줄 알고 이과는 전화기, 전자공학, 화학공학, 기계공학, 컴공 뭐 이 정도만 이랬는데, 정말 다양한 전공들이 사실 이렇게 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개요를 했고, 나중에 과목 선택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과목의 위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위계를 지키지 않고 과목 선택을 했을 때는 입학사정관들이 그 왜 위계를 지키지 않았을까? 사실 면접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물어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면접이 없다라면은 사실은 위계에 맞지 않는 과목을 선택을 했을 때는 사실은 조금 입학사정관들이 좋은 평가를 주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 과목에 대한 위계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과목 선택의 중요성도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도 수학교과 수학과를 가려면은 왜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확률과 통계를 미이수하면 합격이 더 높아지고 세 과목 수학을 더 많이 이렇게 교과 이수했을 때 합격의 확률이 더 높아지는구나. 선택 과목에 대해서도 이렇게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을 서울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은 의예과를 가고 싶다라면은 사실은 화학과 생명에 대한 투 과목까지 또 나중에 고등학교 때 꼭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마다 사실 문이과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는 사실 이렇게 권장 과목과 핵심 권장 과목이 나눠져 있고 이런 것들로 사실은 입학사정관들이 평가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를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핵심 권장 과목과 이렇게 보신 것처럼 당연히 모든 과목을 서류평가에 다 긍정적으로 대부분 이수했으면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전부 미이수했으면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런 식으로 사실 과목 선택이 매우 중요해졌다. 과목 선택이 중요해졌다는 얘기는 고등학교 선택도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마다 개설되어 있는 과목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중학생 학부모님들은 고등학교 선택 때 꼼꼼하게 중요한 선택이 된다라는 거. 선택 과목 안내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과목마다 이렇게 숙대에서도 이렇게 우리 과에서는 이런 과목들을 선택을 해야 된다. 화학, 생명, 과학, 환경을 하려면은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까지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사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꽤 몇 년 전에 사실 발표한 내용인데 대학교에서는 이렇게 학과별로 이런 것들을 사실 안내를 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의 진로진학정보, 아까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세종 진로진학정보센터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그런 각종 서울에서도 이게 세종시에서도 여기가 사실은 이렇게 과목 선택에 대해서 되게 좋게 이렇게 냈더라고요. 그래서 세종이의 교육과정 로드맵에서 이렇게 2학년 때는 이 과목을 듣고 별표 하나 있는 건 수능 필수 과목이고 공동교육과정에서 이렇게 듣고 하면은 국제관계 전문가를 듣는 과목 선택이 된다라고 이렇게 세종에서도 세종 진로진학정보센터 이렇게 다른 지역의 진로진학정보센터 홈페이지도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좋은 자료들이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선택 과목에 대한 그런 안내가 있어서 이렇게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 이렇게 서울대가 이렇게 발표하고 나서 다른 대학교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격한 학생들의 선택 과목에 대해서 연구를 되게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학생들 선택 과목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의 과목 선택 안내서 이런 것들을 꼭 한번 자녀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률이 더 높아진다. 입학처 홈페이지에 대해서 이렇게 전공 안내 이런 것들이 있고 제가 아까 면접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면접의 핵심은 차별성과 진실성입니다. 남과 달라야 되고 내 진심을 보여줘야 된다. 이게 대학 면접뿐만 아니라 회사 면접도 있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순간들은 다 면접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접 때 저는 이랜드에 합격하고 싶어서 2001 아울렛에 가서 어머니들한테 지하 1층에 2001 아울렛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니즈 파악 분석,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001 아울렛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니즈 파악 분석, 한 번에 가면은 몇만 원어치 사냐, 몇 개를 사냐, 객단가라고 합니다. 몇 개를 사냐, 몇 시에 이용하냐, 몇 층을 많이 이용하냐, 여성 의류를 사냐, 식료품을 사냐, 어디를 하냐, 롯데백화점과 비교했을 때 뭐가 부족하냐, 롯데백화점, 뭐가 부족하냐를 제가 시키지 않았는데,
합격하고 싶어서 설문조사를 300장을 어머니들한테 죄송합니다 하면서 막 찾아다니면서 바쁘신데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걸 받아서 엑셀로 통계 자료를 내갖고 딱 가서 이렇게 면접 때 시키지 않았는데 이거를 들고 가서 이렇게 해서 합격을 했고, 토익 900도 합격을 했고, 네, 네, 토익 900 맞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네, 세상 공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진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저의 노력은 사실 이렇게, 이런 노력으로 제가 군대 가기 전에 합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바탕으로 사실은 임용고사에 저만의 사실 이야기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 대입과 관련해서 제가 일엔 회사도 면접으로 뚫게 됐고, 임용고사도 한번 회사 생활도 열심히 잘 했는데, 제가 그만두기로 결심을 해서 임용고사를 보고 한번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서울 임용고사에는 면접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목소리 바르르 떨리고 그렇게 해서 제 진심으로 했던 이야기, 저의 그 몇 마디 멘트로 제가 좋은 성적으로 면접 때문에 합격을 하게 됐었고, 대입에서는 제가 대입 강의 면접을 하면은 건국대학교 생명공학과 되게 괜찮아요, 사실은. 건국대학교 생명공학과 되게 괜찮은데, 건국대학교 생명공학과에 사실은 이제 면접에서 기본 질문들은 사실은 지원 동기, 그리고 앞으로의 학습 계획, 그리고 나를 뽑아야 되는 이유, 내가 가고 싶은 이유는 입학사정관들한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한 200명 줄 서 있어요. 200명 중에 입학사정관들 입장에서는 그냥 뽑는 거예요. 뽑는 건데, 뽑고 싶은 애, 나를 뽑아야 되는 이유를 설득을 시켜야 돼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되게 중요하다. 면접도 결국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네, 면접이라는 건 잔인하죠. 그 정해진 10분이라는 순간에 내가 아무리 선생님이 세분이나 특기사항을 잘 써주시고 내가 내신 성적을 아무리 관리를 잘했어도 면접에서 떨고 아무 얘기도 못하면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면접이라는 게 그런 건데, 이제 일반적으로 좀 열심히 준비한 아이들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제가 생명과학을 좋아했고 이기적인 유전자와 엔트로피와 같은 책들을 통해서 생명과학과 관련된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생명과학 동아리에 부장으로서 활동하면서 각종 멘델의 유전 심리라 그런 유전이라든지 이런 법칙 그런 각종 실험들을 주도하면서 제가 앞으로 이런 생명공학과 관련된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앞으로 저를 반드시 뽑아주신다라면은 건대 생명공학과의 인재로서 앞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라고 발표하면 그 정도면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그 정도면 이제 준 합격. 하지만 제가 이제 면접으로 제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인생이 회사 면접도 나중에 결정타의 면접이에요. 그래서 저는 면접에서 건대 생명공학과가 지원자를 뽑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이 나오면 저라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은 건대 생명공학과에 합격하고 싶어서 건대에 직접 방문을 해봤습니다. 방문했을 때 인상적이었던 것은 넓은 호수가 인상적이었고 서울 시내에서 이렇게 넓은 호수를 갖고 있는 곳은 건대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건대 호수가 멀리서 봤을 때는 예뻐 보였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건대 호수가 깨끗하지가 않고 지저분했습니다. 흐르지 않는 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건대 생명공학과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니 저는 앞으로 2학년 때 저는 미생물학을 전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미생물학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서 석사 박사과정을 다 마친 후에 앞으로 저는 미생물학의 그런 전문가가 되어서 미생물을 활용해서 건대 호수를 한번 1급수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저를 꼭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어차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약간의 사실 과정이 있기도 하지만 면접이라는 것은 것을 입학사정관 입장에서 학생이 가고 싶어 하는 애들은 줄 섰죠. 200명 줄 서 있죠. 근데 내가 뽑고 싶은 학생, 맞아. 우리 학교에 호수가 있었지. 근데 맞아. 깨끗하지가 않아. 근데 생명공학과인데 2학년 때 교육과정, 얘는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도 이렇게 미리 살펴봤구나. 얘 진짜 우리 학교 오고 싶은 애구나. 얘 그래도 한번 뽑아보자. 이렇게 해서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어려서부터 이런 뻔한 이야기 나오면은 얘 뻔한 이야기 하는구나. 입학사정관들 사실 면접관들이 사실 지루해질 수가 있습니다. 절대 뻔한 이야기 하지 않는다. 차별성, 남과 달라야 된다. 진실성, 내 진심이 느껴져야 된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목소리에 저 바르르 떨림, 그런 떨림이 저의 임용고사 때 저의 인생을 바꾸게 되는, 저의 좋은 성적을 갖게 되는 그런 기회였고, 사실 저는 이제 진학장학사에 도전할 때도 절대 그냥 가지 않고 저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삶의 중요한 순간들은 다 면접에서 회사 면접,
임용고사 면접, 장학사 면접 이런 것들은 사실은 면접 때 남과 다르게 이런 것들을 제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사실은 다 경험 알고 계시겠지만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은 그 짧은 10분이라는 면접에서 결정나는 것들이 되게 많고 그 10분이라는 시간을 절대 남하고 똑같이 뻔한 이야기 점수 맞춰서 지원한 느낌 절대 안 들게 내가 해당 학교와 학과에 대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면은 면접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학교에 대한 그런 홈페이지들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서 교육과정도 미리 홈페이지 보시면은 얘 진짜 우리 학교 오고 싶은 애구나. 이런 느낌들을 사실 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도 입학사정관 이렇게 해서 서울대 웹진 RO리 사이트 보면은 이렇게 신입생이 들려주는 면접 이야기, 입학 안내 보면 이런 것들 참여할 수도 있어서 이런 것들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대학 전공 가이드북을 보면은 그런 대학 전공이 어떠한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고대, 동국대, 시립대 등 이렇게 전공 가이드북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진로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경제학과에 가면 어떤 거를 배우게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쓰면 가장 효율적일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건국대학교 생명공학과는 실제 2학년 때 미생물학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제가 다 미리 이렇게 살펴봤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똑같이 이렇게 자녀와 함께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과목들에 대한 이제 경제학과는 이제 인문계열임에도 불구하고 수학 성적이 좋아야지 유리하다. 라는 것을 이런 것들도 이제 전공 가이드북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교육과정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동교육과정에 대해서는 핵심 과정 권장 과목을 이수한 것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 지금 있는 고등학교에서 공동교육과정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면은 또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때 적극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학교 간 협력교육과정도 있어서 공유 캠퍼스 이런 것들도 이렇게 다 우리 학생들 과학과 관련해 하고 학교 간 협력교육과정을 보면은 화학실험, 생명과학실험 이런 것들 고급 화학 이런 것들도 이렇게 있으니까 과목에 대한 위계도 지키면서 이런 그런 우리 학교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과목들을 이렇게 신청을 했을 때 좋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서울에 공유 캠퍼스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온라인 과정, 센진학 프로그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년도 실제 지원 합격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입학처는 사실 합격자의 70% 컷, 50% 컷인데 센진학 프로그램은 이렇게 실제 강의 자료를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이렇게 데이터 관리, 평가 분석, 학력 평가 기준으로 정시 예측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나와 있다. 센진학 프로그램. 그리고 해당 학교의 졸업생의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 제가 아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설 입시기관 자료들도 있겠지만 대학에서 공개한 자료들이 가장 또 중요한 자료다. 그리고 우리 학교 선배들의 자료가 가장 좋은 자료다. 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 자료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자율활동이라든지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선생님들이 어떻게 기록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선택을 해야 되는 중학교 학부모님 같은 경우는 학교별로 교육계획서를 보시면은 그 학교의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 비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 아이가 이과 계열에 가고 싶다 그러면 과학 중점 학교에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그 학교의 그런 핵심 프로그램들이 뭔지는 학교 교육계획서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학교에 대한 선택을 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알림이 사이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그 학교 알림이 하면 학교별 정보 공시에서 고등학교 용산구에서 용산고등학교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여기에 보시고 학생 현황을 보면 졸업생 현황 나와 있습니다. 졸업생 현황. 그거 보시면은 이게 4년제를 많이 가는 학교인지 전문대 비율이 높으면은 공부에 그런 내신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학교일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재수한 비율이 많다라면 거기 내신 성적 관리하기가 어려운 학교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알림이 사이트를 통해서 학생 현황 이거를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1학년들 같은 경우는 고1도 이제 모의고사 보면서 이제 중간고사 보고 마무리하고 비교과 준비하고 교과 성적 계속 관리하고 그래서 1학년 때 했던 거를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는 아이들은 2학년에 올라가서도 1학년 때 활동했던 거에 대한 심화된 내용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고사 보고 항상 모의고사 성적은 수능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모의고사로 갈 수 있는 대학이 나의 수시 지원의 마지노선이 된다. 내가 모의고사 수능 성적이 잘 나올수록 내가 수시에서 더 본격적인 지원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항상 내가 힘들겠지만 내신 관리도 하면서 모의고사 준비를 계속 3학년에 끝날 때까지 이렇게 이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과 성적 관리하고 생활기록부 고2 때, 그러니까 진로를 바꿀 때 갑자기 철학과를 갔다가 경제학과를 가거나
아니면 내가 그냥 의예과를 갔다가 나는 사회학과로 바꾼다. 이런 거는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이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고2 기말고사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정해놓고 3학년에 올라가야지 3학년 때 그런 비교과를 이어가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수 있다. 그래서 고2 때는, 고1 때는 사실 진로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겠지만 점차 좁혀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고2 때는 어느 정도 진로를, 고2 때의 생기부는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준비할 수 있는 걸로 마무리를 져놓고 3학년 1학기로 올라가서 더 심화해서 마무리를 해야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그래도 조금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3학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영평가 모의고사 성적 이렇게 되어 있다. 이 자료들은 그대로 있으니까 그대로 보셔도 될 것 같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이트는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대입정보 포털, EBSI 사이트는 모의고사 기출문제들 다 나와 있습니다. 모의고사 기출문제, 공부법 특강, 그래도 다른 사람들의 그런 공부법 특강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서 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공부하는구나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대학교 입학처가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는 반드시 중요한 자료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이런 게 있고, 대학교 입학처 공개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그리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들어가면 수능학습법 이런 것들이 있어서 수능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학습 방법이라든지 학습 방법 강의 아마 다다음 주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준비하세요 이런 내용들도 예시 문항들 그런 것들이 있어서 내가 대입에서는 모의고사 성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내 수시 지원의 마지노선이다.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수능 준비할 때는 이렇게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아까 교육과정 정보센터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개정교육과정 앞으로 여기 중3 같은 경우까지만 지금의 데이 시스템이고 중2 아이들은 고교학점제로 되는 2022 개정교육과정 체제로 넘어간다라면은 아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런 것들 기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진로정보, 진로검사, 각종 대학 수시 정시에 관련된 고1, 2 자료들이나 기사, 고교 선택에 관련된 것들, 고교 진학정보, 여기서 무료로 저희가 상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진학상담 프로그램 여기서 보면은 내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설명의 영상들, 각종 자료들, 의예과와 관련된 그런 동영상 자료도 있으니까 내가 맞춤형으로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EBSI 사이트 보시면서 이렇게 기출문제라든지 내가 부족한 영역들 이렇게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전문대학 포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사실은 다 이렇게 선호하는 대학만 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문대학교에 가더라도 사실은 자기가 얼마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또 바뀔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대학 같은 경우도 전문대학 포털 사이트 보면은 전년도 입시 결과 사이트가 있으니까 이렇게 내 아이의 성적에 맞게 어머니께서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등학교는 이렇게 자신의 위치 파악하고 교과 성적, 수시 지원 가는 대학 파악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이렇게 자기의 비교과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고2는 사실은 이렇게 대입전형 시행계획 4월 말에 발표되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이렇게 수능과 모의고사 성적 관리하고 교과 성적을 꾸준하게 관리를 해서 고2가 비교과를 관리를 해놓고 3학년으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적, 우리 학생 아까 연대의예과는 1점, 자연계열 1.02, 03, 그 정도는 연대 추천 써도 되고 서울대 지역균형 전교 1등이 쓰는 거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 정도 아이들은 결국에는 이제 자녀들마다 이제 성적이 다양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시는 확률이다. 교과를 하나나 두 개 쓸까? 아니면 종합을 네 개 쓸까? 아, 나는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오니까 내신 성적이 잘 부족하지만 논술 6개를 다 쓸까? 이런 것들에 대한 건데, 이런 합격에 대한 그런 순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실은 내신 성적이 결정을 하고 내가 어떠한 전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교과를 할지 종합을 할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 합격의 확률이 달라질 수 있다. 입시는 확률이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그런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2등급이 2개 정도는 나올 수 있는 최저 등급, 의예과를 준비한다라면은 1등급이 3개 정도는 나와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런 서울 중위권 대학 정도는 3등급이 2개 정도는 나오는 최저 등급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면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1등급 중반, 2등급 중반, 3등급 중반 정도가 되면은 아침 기상시간은 그래도 서울에서 남아있을 수가 있겠죠. 아침에 기상시간은 지금 기상시간과 비슷해지는 거고, 그리고 사실 4등급 중반이네 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
경기권 대학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성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도 이렇게 고려를 하시고 이제 논술을 쓰기 시작하죠. 이렇게 하고 교과 전형으로 이렇게 쓰는 학생들도 있고 입결 자료를 이제 객관적으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교과 전형은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는데 종합 전형은 우리 학교 선배들의 학교 자료를 봐야 된다. 아까 시립대처럼 학교에서는 대학교에서는 학교의 유형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다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등급 중반에서 6등급 정도면은 이제 이 정도 대학교들의 이렇게 지방 사립대라든지 그러니까 지방 거점 국립대 같은 경우도 나중에 결국에는 대학이 목적이 아니라 취업을 또 중요시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지방 공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20%의 지역 인재 할당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지역이라든지 저는 이제 광천에서 있었으니까 충남대학교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나오셨는데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렇게 지역 국립대학을 나중에 취업을 생각해서 가는 것들도 저는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6등급에서 9등급은 이 정도에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대학 이슈는 결국에는 대학 이름도 사실은 중요하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로와 학과 굉장히 중요하고 대입 전형의 방향성을 정확히 알아야지 과연 내가 대입을 볼 때는 대입이 어떠한 방식으로 바뀌고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비교과들이 미반영되고 자기소개서가 폐지되는 상황에서는 수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수업에서 선생님들의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하시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듣느냐에 따라서 나의 세특의 내용이 바뀌어질 수가 있다. 우리 학생처럼 착한 학생이 열심히 하면은 사실 영혼에 담기는 수학하면 회사 되는 학생, 우리 학교 최고의 학생,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선생님들은. 하지만 평상시 열심히 안 하고, 무단지각인데 뻔히 아는데 미인정으로 진료 확인서 갖고 오고 막 이런 학생들 분명히 있죠. 그런 학생들은 생활기록부에 자신이 필요한 것에는 열심히 하는 학생임. 아니면 자신이 필요한 것에 도 열심히 하는 그 는과 도의 그런 간단한 한 글자의 차이지만 이렇게 절대 오타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결국에는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미인정 저도 사실 학부모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미인정 이거 하나로 절대 결정타가 되지 않는다.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는 것을 내 아이가 보고선 잘하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 갈등을 할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가 정직을 알려주는 게 그 아이가 바르게 자랄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제가 이런 담임을 하면서 사실 이런 아이들 많이 보거든요. 어머니의 목소리만 들으면 알고 학생이 이렇게 아프다라고 했는데 점심시간에 농구하고 있는 아이를 볼 때는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교사들은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나의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시간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회사 직장인들 다시 다 되돌리고 싶은 시기 언젠가 하면 다 고3이라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만큼 사실은 힘든 시기이기도 하지만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자기 인생을 바꾼다기보다는 자기 인생의 첫 번째 선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렇게 그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부는 이렇게 똑똑하고 그런 학생들이 잘할 수도 있겠지만 30살에 저는 되게 삶이 절실했습니다. 회사도 제일 잘 다니다가 나왔고 임용고사도 한번 떨어졌을 때 30살에 저는 참 절실하게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분명히 여기 계신 어머니들의 아이들도 각자 공부를 열심히 하겠지만 그 아이들이 사실 30살의 절실함을 갖고 있는 저의 그런 절실함만큼은 사실 공부하기는 어려운 나이입니다. 사실 아이들이. 근데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데 인생 살다 보면은 공부가 다가 아닙니다.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거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제가 진학상학사가 되기 전까지 좋은 분들에게 좋은 기회를 많이 받았고 그 기회를 받았을 때 그분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해서 제가 대학 강의 갈 때 그냥 가도 되지만 강의 자료도 가도 되지만 제가 3년치 합불 자료를 다 분석을 해서 그런 노력들로 제가 이렇게 보람 있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진학상학사가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라는 것을 항상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살다 보면 공부가 다가 아니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한데 고등학교 때만큼은 그래도 공부가 다인 것처럼 한번 생활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시기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학생 사행 수비는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저의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 학생들이 최대한 긍정적인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녀와 함께 입시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학부모입니다. 이제 제 아이를 정작 저는 제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아직도 고민하지만 그래도 바르게 내 아이가 원하는 것 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시면서 이렇게 키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